예, 세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950년에 관련법을 제정한 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75년 만에 대수술.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가 유산 취득세로 전환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주실 분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사실장입니다. 이제는 상속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산 취득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뭐 상속세죠. 상속세 중에 이제 유산세가 있고 유산취득세가 있는 건데 그 어, 가세 방식이 바뀌는 거고요. 상속세는 상속세입니다. 네. 바뀐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주신다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예. 지금의 상속세, 이제 상속세 유산세 방식은 예. 그 사망하시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모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받은 분들, 음. 상속인 또는 수유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배우자 아니면은 자녀들이 되겠죠. 예. 그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냐에 따라서 각자 세금을 계산한다.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저희가 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홍길동 씨네 가족이 홍길동 씨네 가족. 근데 홍길동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30억의 유산을 남겼어요. 이걸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상속한다고 상속받는다고 쳐보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서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후에 그 상속 총액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어떻게 나누든지 알아서 나누고 하여튼 나라에다가 세금 총액만 맞춰라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자기 받은 만큼 취득세를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골자가. 예. 이렇게 개편한 이유는 뭔가요? 이 유산 취득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게 이제 가세 형평이나 조세 정의에 맞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똑같은 재산을 어쨌든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부모로부터 20억을 물려받았다. 예. 그랬을 때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음. 그럼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A라는 친구는 아버지가 20억밖에 없는 독자이고 예. B라는 친구는 아버지가 40억을 가진 아들이 2명 있는 친구다. 음. 그랬을 때 똑같이 20억을 받았지만 음. 너네 아버지는 40억 재산가 아니냐. 우리 아버지는 20억밖에 안 되는 분이다. 뭐 20억도 많은 돈이지만. 그래서 아버지 재산이 많을 때 형제들이 더 많은 재산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들, 딸 기준으로 똑같이 받았다면 똑같이 내는 게 맞는지 그 두 가지의 이제 논쟁이 있고요.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네. 그렇게 나눠서 가지는 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 또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형제간 내에서도 또 다른 조카들이나 또 사회 기부하는 측면에서도 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가 바람직하다라는 아하. 논의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라라고 이제 딱 정해주는 방식이 된 거예요. 그 지금 방식 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전에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떤 학교에 학교가 아니고 이제 사회에 기부를 했다. 고향에 있는 뭐 좀 이 어려운 고향 친지들한테 기부를 했다. 예. 그럼 증여세를 조금 냈을 거 아닙니까? 증여세 내죠. 예. 근데 그분들이 10년 내에 만약에 그분이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사전 증여 재산이라 해가지고 어쨌든 이 재산은 상속 재산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싹 모읍니다. 예, 예. 모아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제 상속세는 누진가세니까 예. 10, 20, 30, 40, 50으로 쭉 누진가세를 한 다음에 그 고향에 계신 분들이 10%밖에 안 낸 세금을 지금 자식들한테 30%, 40%, 50% 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 요번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부분은 유산취득세를 하면은 당연히 해결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받은 각자 만큼만 받은 만큼만 내니까. 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홍길동 씨가 엄청 부자예요. 그래갖고 언제 죽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고향에 있는 고학생들한테 막 나눠줬어. 이제 기부를 대신 그땐 증여세를 조금 그렇죠. 냈겠죠.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한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 기부했던 것까지 자식들이 다 상속받은 걸로 해가지고 상속세를 또 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식들이 안 받은 거는 안 내도 된다. 그렇습니다. 받은 만큼만 내라. 이렇게 됐다는 거. 골자는 그겁니다. 예. 공제제도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해주는 쪽으로 바뀌는데 이거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뭐 많이 복잡한데요. 그 제일 큰 구조는 현재는 그 일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네. 다른 공제를 다 하지 않고 그냥 받고 싶으면 5억을 받아라라는 일괄 공제가 있고 일괄 공제 대신 받으려면은 기초 공제 2억 원 플러스 자녀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천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 사실상 6자녀까지는 5억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99%의 어떤 상속 가구에서는 다 일괄 공제 5억 원만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은 배우자 공제를 받은 만큼 해주는데 안 받더라도 이제 최소한 5억을 해주고요. 예. 그래서 소위 이제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이제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 아하. 그게 실제로 맞는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누군가 돌아가시면은 아들이나 딸이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적 공제가 5천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6자녀 이하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저출산이고 고령화 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예. 뭔가 다자녀 친화적인 그래서 실제로 또 반은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은 결국은 인적 공제를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세요. 인적 공제는 자, 그래서 바뀐 거. 5천만 원에서 5억을 올렸고요. 1인당. 자녀 1인당 5억. 예. 배우자는요? 배우자는 똑같이 지금도 받은 만큼만 해주는데 앞으로도 받은 만큼만 해줍니다. 받은 만큼만 해주는데 다만 뭐 굉장히 복잡한데 네. 법정 지분 또는 30억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30억까지? 최대 30억이고요. 최대 30억까지 해준다. 그거는 유지를 하고요. 예. 그리고 법정 지분이 넘으면 안 해주는 것도 유지를 하고 예. 다만 10억까지는 법정 지분을 따지지 않겠다. 복잡해. 굉장히 복잡합니다. 배우자는 좀 상당히 복잡하네. 네. 자식들은 5억까지 1인당 공제. 5억. 그러니까 5억을 설정한 이유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자녀들이 아무 부담 없이 물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복잡한 구조지만 그렇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앞으로도 자녀 2명의 경우에 네. 자녀들이 물려받으면 10억까지 세금을 안 내도록 하려면은 자녀 1인당 5억을 빼줘야 되거든요. 자녀 셋이면요 어떻게 돼요? 셋이면 그때부터는 혜택을 보는 거죠. 이제. 아, 다자녀 5억, 가구한 5억 5억 되니까. 해가지고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아. 지금은 한 명이든 세 명이든 10명이든 그냥 다 5억인데 뭐 10명은 더 넘죠. 한 명에서 6명까지는 다 5억인데 예. 앞으로는 2명까지는 10억, 예. 3명은 15억, 4명은 20억 이렇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 배우자는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큰 차이가 없고 만약 자녀 2명 있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형이 더 잘 사니까 3억만 받으시고 제가 7억 받을게 이렇게 나눴어요. 3대 7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완 장치를 뒀습니다. 이제 5억, 5억씩을 빼주다 보니까 예. 종전에는 그냥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총액으로 10억을 계산했죠. 총액으로. 해줬거든요. 예, 알아 너희들이 세금 모아와. 지금은 심한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좀 힘들게 사는 막내 동생한테 뭐 8억, 9억, 10억을 다 주겠다. 그럼 막내 동생이 5억밖에 못 받으니까 이제 형은 뭐 빵억이나 1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전체 공제금이 1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까지는 10억에 대해서 남아 있는 금액을 이렇게 몰아받은 동생이 더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최소 어쨌든 10억은 해준다 자녀들한테 그런 공제 최저 금액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7억을 받았잖아요. 7억을 받았으니까 동생은. 인적 공제 5억만 받을 거 아니에요. 1인당 그러니까 5억. 2억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예. 형이 채 5억을 다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죠. 형이 못 받은 그 금액을 봐주는 거예요, 이거는. 동생이 받게 해주겠다. 형이 받아서 주는 것처럼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예. 융통성을 준 거네요. 예. 말하자면. 10억 이하까지는 지금보다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해드리겠다. 그렇게요. 요건 이제 질문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 홍길동 씨가 사망을 하면서 자식한테 주는 것과 동시에 손자 손녀한테도 좀 상속을 해주고 싶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아니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하고요. 그건 상속은 아니고 이제 유언을 통한 이제 정려를 하시는 거죠. 유언으로는 가능하다. 유언 없이 돌아가신다면요? 유언 없이 돌아간다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상속은 1순위한테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순위한테만 배우자는 가요. 항상 1순위고 배우자는 항상 1순위고 자녀만 1순위고요. 자녀가 없을 때는 형제가 되고 뭐 그렇죠. 형제가 없으면 손자가 되고 또 뭐 부모가 되고 하는데 1순위까지만 나눠 가져야 되는 거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유정을 통해서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배우자와 자녀까지만 되고요. 손자한테 주고 싶다 하면은 자녀가 받은 다음에 그거를 증여해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한테. 그래서 유정을 통해 가지고 손자한테 바로 줄 때는 예. 저희들이 또 한 1.34배로 할증을 합니다. 아들한테 줬다가 넘어가면 세금을 2번 내야 될 거를 이걸 피하는 방식이니까 2배까지는 안 받아도 네. 1.34배 내고서 유정을 하셔라. 유언으로 네. 손자한테 줄 때는 이런 질문도 지금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혼했어요, 이혼. 그러면은 자식 2명은 정해져 있는데 이혼을 해서 재산을 나눴으니 엄마가 5억 5억, 아빠가 5억 5억.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10억씩 공제가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그거는 정상적인 상속을 받더라도요. 예.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배우자 A가 20억이 있는 재산을 상속을 하시는데 5억 물려주고 배우자한테 10억을 넘겨버리고 넘겼죠. 그러면서 배우자가 또 사망하실 때 또 5억 내려주면은 결국 20억은 세금 안 내는 겁니다. 아, 두 분이 딱 그걸 같이 뭐- 돌아가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혼하면서 뭐 10억씩 나눠 가질 필요 없이 그냥 그러네요. 이렇게 하나 사이좋게 저렇게 하나.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본인이 10억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 손잡고 같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니까. 아, 이해가 됐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골자로 해서 또 다양한 좀 자세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세제 실장님 조금 더 시간이 되시면 요 라디오 방송 후에 유튜브로 조금만 더 답변 주실 수 네, 뭐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질문이 네. 꽤 많이 들어와서 예. 세세한 것들이 라디오 방송으로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건 지금 기재부의 개편 아니잖아요. 예. 확정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남은 절차 뭔가요? 남은 절차는 저희들이 곧 이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입법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입법 예고하면은 지금까지는 골격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상세한 내용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4월 중에는 이게 굉장히 국민 여론 수렴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예. 공청회 등도 거칠 거고요. 예. 그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5월에 국회를 제출할 계획이고요. 예. 다만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또 여야 간에도 이제 다양한 논쟁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 여당하고도 이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에서는 뭐 정부 여당이 서로 또 호흡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국회에서 인적 공제나 뭐 일괄 공제나 이제 배우자 공제에 대한 굉장히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당 대표까지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유산취득세는 그거하고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거고요. 이건 또 차분하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이걸 내므로 인해 가지고 국회의 논의가 뭐 방해를 된다든지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충분히 고려하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상속세 말고 증여세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얘기까지 유튜브로 좀 더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뉴스쇼 라디오 본방송은 줄이고요. 오늘 우리 기재부 세제실장님이 정말 바쁜 가운데 지금 세종에 출근하셔야 되는데 잠깐 방송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유. 어제 세종 출근했다가 또 왔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밤에 부랴부랴 밤 10시에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다시 또 새벽에 나와서 끝나고 다시 또 세종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해주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서 지금 출근 전에 달려오신 거여가지고 귀한 시간 내고 오신 김에 조금 더 궁금증을 좀 풀어주십사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유튜브까지 이어집니다.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꽤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실무로선 빠삭한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뭐 모든 분이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도 직접 하시고 이 상속세가 여러분 뜨거운 이유는 계속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야가 다 이 상속세는 좀 개편이 필요하다라는데 합의를 했거든요. 요거는 1950년에 만든 후로 한 번도 안 건드렸는데 그 사이에 물가도 오르고 가족제도도 여러 가지로 바뀌고 흐름이 바뀌었는데도 그냥 그대로이니 이거는 어떻게 좀 합시다라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재부의 개편안에 관심이 모아지던 차였어요. 예. 앞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한 번만 더 좀 쉽고 아주 좀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하자면 지금도 자녀 5억씩 공제인데 지금도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일괄 그렇게 얘기하면 안 공제 5억. 되겠구나. 일괄 공제. 일괄 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이제 합 10억. 네. 10억은 자녀들이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근데 이게 참 복잡한 이야기인데 뭐 좀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면은 하세요. 배우자가 두 분 다 생존에 계신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제 먼저 한 분이 돌아가셨다. 예. 그러면 배우자 공제 5억, 자녀 공제 일괄 공제 5억 해가지고 10억이 면세가 됩니다. 예. 근데 그 다음 분이 돌아가실 때는 배우자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안 계시죠. 그래서 배우자 공제는 적용을 못 받고 그렇죠. 그냥 일괄 공제 5억원만 받아가지고 그 누가 먼저 첫 번째 돌아가실 때는 10억이 면세점, 두 번째 분이 돌아가실 때는 5억이 면세점. 그래서 앞에 그 5억원은 배우자가 안 가져가시더라도 예. 배우자가 만약에 7억을 가져가시면 7억을 공제해주고 8억을 가져가시면 8억을 공제해주는데 배우자가 10억만 가져가도 5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빵원을 가져가도 아들이 10억을 다 가져가도 그래서 불합리하다 했던 거예요. 예. 그거를 뭐 국민 입장에서는 뭐 꼭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두 분이 누가 더 재산이 있는 분이 먼저 돌아가시냐 없는 분이 먼저 돌아가시냐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한부모 가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봤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총괄 일괄로 안 하고 총액으로 안 하고 이제 받은 사람들이 예, 그 배우자든 그렇습니다. 자녀든 예. 받은 사람들이 받은 만큼씩에서 공제받고 세금 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녀는 5억, 예. 5억, 5억, 5억 이렇게까지는 세금 빵원, 그러니까 상속세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거고 배우자는 배우자는 10억까지. 아까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5억까지는 안 받더라도 실제 상속 안 받더라도 아들한테 그 공제 크레딧을 넘겨주는 네. 그 제도는 없애고요. 네. 안 받으시면 그냥 영원입니다. 예, 예. 안 받으시면 그쵸. 영원이고 원래 있던 제도인 법정 상속분과 30억 중에 작은 거로 음. 한도로 네. 그건 한도고요. 그 한도로 최대 30억까지는 받은 금액은 다 해드린다. 그런데 그런데 예. 10억까지는 법정 상속분을 넘어도 해드린다. 어차피 10억이라는 건 30억 이하니까 이제 30억은 상관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법정 상속분과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법정 상속분이 넘으면 하나도 안 해줘야 되는데 예. 다만 10억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고려를 했던 게 요즘 워낙 이제 부부 공동 명의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들 딸들하고 이제 협의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또 뭐 쪼개서 다시 또 등기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10억 정도까지는 편하게 일단 배우자 단계에서 가져가시라. 그러면서 그 10억은 다음에 또 아들 딸한테 넘어갈 때 또 가세가 될 거니까 옆으로 수평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편의를 봐준 겁니다. 그 여야가 아예 배우자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자고 얼마 전에 합의했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영 안 된 거예요. 배우자는 얼마를 받아가든 배우자는 그냥 상속세 안 내는 걸로 해주죠. 이거 합의했거든요, 여야가. 뭐 양당 대표님께서 이제 전격적으로 예. 이제 구두로 합의를 하셨죠. 구두 합의. 예. 근데 뭐 그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네. 이 정려세를 안 받습니다. 그것도 생존하게 지는 거니까 이제 상속은 아니고 이제 이혼은 정려라고 봐야 되는데 정려세를 받지 않는 이유가 이 이혼하면서 나누는 재산 분할은 어떤 A라는 부부가 B라는 부부한테 이제 어떤 무상으로 주는 개념이 아니고 결혼 생활 과정에 자기가 기여한 부분을 찾아오는 개념이죠. 그렇죠. 내 재산을 찾아오는데 그렇죠. 내가 왜 세금을 내냐? 라는 취지에서 이제 과세를 안 하다 보니까 맞아요. 사망하신 경우에서도 반은 자기 재산 찾아가는 거고 반은 사실은 또 배우자 거를 물려받는 건데 거기에서 또 사망하시는 경우에 좀 있으면 결국은 아들들한테 내려갈 텐데 그럼 세금 또 수평하는 붙을 텐데. 단계에서 굳이 또 내야 되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맞아요. 뭐 이혼하고 형평도 맞추고 또 전체적인 상속세 체계도 맞추는 차원인데 정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리는 이번에는 있고 안 넣으셨어요. 이번에 안 내는 이유는 그 근본에 발표한 거는 유산 취득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유산 취득세와 관련된 것만 발표를 드립니다. 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예. 유산 취득세에 꼭 필요하지 않은 거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그거는 별개로 그냥 계속 논의에 참여하고 정부는 추진한다. 지난번에 작년에 정부가 말씀드린 최고세율 인하 뭐 여기 또 공제 뭐 확대 그런 것들은 별개로 간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만 이 유산 취득세를 담으면서 발표를 하면서 거기다 또 세율도 넣고 할증도 넣고 배우자도 넣고 하면은 너무 논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유산 취득세다. 아, 배우자 부분은 그러니까 좀 따로 또 별도로 논의하시고 논의한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 좀 뭐 이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의 논의에 전혀 방해를 하지 않는다. 그 만약에 저희들은 30억을 한도로 뒀는데 네. 만약에 뭐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전격적으로 여야와 정부가 국회에서 이제 그 입법이 완성이 되면은 요 유산 취득세 발표한 내용에서 그 30억이라는 단어를 무제한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배우자는 무제한으로 그렇게 바꾸면 되니까 그냥 그건 배우자 부분은 여야가 논의하셔라 그 네. 말씀이신 거고 네. 이번에는 좀 자녀 쪽에 어떻게 보면은 더 맞습니다. 중점을 뒀다. 그리고 받은 만큼 내시오에 예. 중점을 뒀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된다는 그 두 가지입니다. 예.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네요. 자녀가 그렇습니다. 예. 5억이니까. 그럼 자녀가 한 명이면은 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인 경우에 순수한 유산 취득세로 하면 이제 손해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는 있는데 예.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 그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한 겁니다. 자녀가 한 명이거나 예. 아니면 2명 이상인데도 그 중에서 좀 힘들게 사는 특정한 자녀한테 좀 몰아주고 싶다. 나머지 형이나 동생들이 이제 양보를 하겠다. 했을 때 지금은 현재 유산세 체계 내에서는 뭐 양보를 하든 한 명이든 지금 똑같이 그냥 똑같이 이제 부모 기준으로 매기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녀 1인당 5억이나 개념이 되다 보니까
그 나누지 않으면은 10억을 못 채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명 받은 거에서 나머지 부분을 10억까지는 채울 수 있도록 자, 하겠다는 오케이. 공제 최저한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자녀도 많거든요. 자녀가 한 집인 경우도 많은데 그럼 이 집은 애가 하나니까 5억만 공제면 억울하니까 요런 걸 위해서 두 자녀인 것처럼 한 명이 받아도 요 집은 10억 해줄게. 네. 요렇게 좀 융통성을 그렇습니다. 뒀고 자녀가 많아서 5억 이거는 6명까지는 다 그냥 가져가 그렇게 이렇게 되는 뭐 거예요? 6명 다 가져가고 10명도 다 10명도 가져가는 다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 한 명이 또 거기 다 잠깐 가졌다. 그 다음 예, 단계 또 예.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지금 뭐 이미 뭐 지금 인구 소멸도 문제고 하니 많이 낳은 가정에서는 5억 다 공제해 드립니다. 그게 유산 취득세의 야, 정신인 그러면 거죠. 부자들은 좀 많이 나야겠. 나란 소리 같기도 하네. 그렇고 네. 자녀가 이제 이렇게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집은 조금 더 넉넉해서 좀 나 덜 받을게 이런 집도 있고 제가 좀 더 받을게요 하는 형제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형이 잘 자라서 3억만 받고 동생이 7억 받았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5억만 공제해주고 3억은 7억 2억에 대해서는 세금 내시오가 아니라 이런 경우도 10억 테두리 안엔 들어가니 세금은 그냥 안 받는 걸로 하겠어. 이렇게 융통성을 그렇습니다. 뒀다. 형이 3억밖에 못 네. 받았으니까 네. 5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네. 2억이 남았지 네, 않습니까? 형이 그냥 주는 걸로. 그 2억을 그냥 동생이 대신 받는 걸로. 상당히 좀 융통성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3명이면 그럼 어때요? 3명이면 이제 5억인데 이 집도 한 형제가 좀 힘들어. 그리고 몰아가지고 3억 어떻게 남은 게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만. 3억 9억이 되나요? 네. 그렇죠. 15억 3억 이라면, 9억. 막내한테 9억을 몰아줬어. 그렇더라도 예. 큰형도 3억 받았고 예. 둘째 형도 3억 받았고 쌈 받았죠. 동생은 5억 받았고 예. 그럼 이미 11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10억은 넘어가요. 10억은 이미 10억이 넘어가. 넘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내긴 네. 내야 돼요. 네. 이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10억이네요. 10억입니다. 10억이네요. 모든 가구의 자녀들한테는 10억까지는 배려를 한다. 10억이네. 그런데 만약에 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배우자께서 나도 5억은 가져야 되겠어. 그러고 막내한테 몰아줘. 하면 그래도 또 합치면 이미 1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하고 자녀를 다 합쳐서 10억까지는 보장한다. 그렇게. 지금이 10억까지는 아무런 세금을 안 내고 물려받기 때문에 예. 지금보다 더 내는 경우는 예. 거의 없도록 하겠다. 뭐 일본이 사실 있습니다. 일본이 있는데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내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 외에 지금 저희가 다룬 것 외에 요거는 꼭 좀 아셔야 됩니다 하는 거 빠진 거 있나요, 실장님? 바뀌는 부분 중에 제가 좀 요거를 아까 어떤 장애인이나 네. 뭐 요런 경우에 대한 혜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빠뜨린 거 그 없나요? 부분이 예. 지금은 이제 또 근본적인 인적 공제 제도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배우자 공제를 제외하면은 예. 일괄 공제를 받거나 5억 원 예. 아니면 기초 공제라고 있습니다. 기초 공제는 일단 2억 원을 확보를 하고 시작하는 건데 기초 공제 2억 원에 그다음 자녀 1인당 5억 원, 뭐 미성년자면은 뭐 한 살당 1,000만 원, 또 장애인이면 또 장애 정도에 따라서 뭐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 추가 혜택이 있는 그런데 이 거군요. 추가 공제를 네. 일괄 공제를 받으면 안 해줍니다. 아무것도. 아하. 일괄 공제를 안 받아야만이 이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네. 미성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뭐 2자녀, 3자녀 가지고는 2자녀, 3자녀 5천만 원 받고 미성년자 받고 장애인 아무리 받아봐야 이 5억 원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괄 99% 공제가 이상이 다 가능하군요. 일괄 공제 받고 있고 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극소수 0. 몇 %씩만 받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장애인, 네. 미성년자, 고령자를 만들어 놨는데 예. 실제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시키면은 일괄 공제라는 게 없어지고 일단 자녀 공제가 5억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자녀 공제가 5억이 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미성년자면 미성년자대로 장애인이면 장애인대로 또 고령자면 고령자인대로 그 추가적인 혜택을 다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지난번 나오셨을 때도 한번 이런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근데 상속세로 이렇게까지 많이 물려줄 수 있는 집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사실은 자녀들이 다 어렵고 막 뭐 창업해가지고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이거 나 죽은 다음에 가져가. 이러실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결국
증여 부분을 좀 열어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음. 증여세는 지금 자녀당 5천만 원씩 10년에 5천만 원이죠. 10년에 5천만 예. 원인가요? 예. 이렇게 공제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지금 세금을 다 내야 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어떤 수정 같은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까지 많이 줄 수 있는 집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지적에 대해서 네. 그 어떤 우리 국민들의 이제 네. 어떤 뭐 필요에 대해서는 뭐 네. 저희들도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뭐 비슷한 말씀 한번 드렸는데 결국 상속세도 부담이 높다, 증여세도 부담이 높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음, 물론 뭐 1억을 도와주면서 1,000만 원 세금 내시고 9천만 원 음, 도와주시면 되는데 음, 우리 실질적인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음. 정말 도와주고 싶은 중산층들도 1,000만 원 큰 돈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음. 그래서 전체적인 상속세수나 증여세수나 세금도 많이 이제 거치는 금액도 올라갔고 예, 예. 근데 그 두 부분에 있어 물가가 가지고 올라가니까. 예. 어떤 걸 먼저 할 거냐라는 음. 판단에 있어 가지고 예. 물론 우리 당장의 젊으신 특히 이제 아직 뭐 나이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증여세가 더 간절하겠지만 어쨌든 음. 사람은 소수이긴 하지만 음. 사망의 경우에는 이게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피해가 크게 오거든요. 사망하신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자기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는. 아, 내기 위해서. 네. 아, 배우자가 지금은 아, 이 유산취득세가 아니고 유산세로 돼 있다 보니까 네. 공제도 한 10억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굉장히 또 전체 재산을 합쳐 가지고 고율의 세금으로 이제 누진과세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 증여 재산도 받지도 않았는데도 다 합쳐야 되고 굉장히 과도한 세금 체계로 인해 가지고 중산층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집 팔고 나가야 되는 문제까지 생기고 또 반대로 뭐 저희들이 이건 뭐 굉장히 논쟁이 강한 상태지만 이제 어쨌든 최고 세율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과연 이렇게 세금을 내 가지고 이 기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두 부분하고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애들 학자금, 뭐 결혼자금, 사업자금 빌려주는데 너무 불편하고 아쉽다라는 부분하고 얻은 게 더 급하냐라고 봤을 때 저희들은 상속세가 더 급하다고 본 것이고요. 뭐 증여세도 전혀 안 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재작년 세법 개정안 아시겠지만 다른 것 중에 딴 거는 몰라도 어쨌든 결혼 자금은 그러면 1억 원은 더 하자. 그래서 결혼하고 출산할 때는 양가 부모가 이제 1억 원을 그렇죠. 추가로 이제 결혼 비과세로 출산. 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거기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게 뭐 학자금도 더 하자, 또 뭐 사업자금도 더 하자인데 결혼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정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 진짜 학자금이 꼭 필요한 건지 어떤지 이런 학자금으로 것들을 썼는지 뭐 뭘로 썼는지. 모르죠, 그거를. 그 증여세 부분도 그럼 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 세수가 너무 줄어들진 않아요. 이렇게 상속세를 지금 개편하면 2조 정도가 줄어든다고 예. 들었는데 전체적인 세수에는 문제 없겠습니까? 뭐 2조가 전체 우리나라 국세 뭐 350조, 380조 기준으로 하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최근에 뭐 저희들이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상당수 세수 결손이 지금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뭐 1조, 2조도 굉장히 큰 세금이죠. 사실 네. 다른 곳에서 1조, 2조 더 받으려면 굉장히 뭐 국민 저항도 심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 2조가 작지는 않은 세금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다 공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듯이 이 중에 제일 세수가 크게 빠지는 부분이 결국은 인적 공제 부분입니다. 그 5억 해주는 부분. 그 5억 해주는 부분이 뭐 그 전체 세수감의 한 7, 80%를 차지하고요. 그거는 사실 여당이나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일갈 공제, 배우자 공제 부분도 거의 저희 세수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2조라는 게 굉장히 크긴 크지만 여야조차도 다 공감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2조 정도는 저희들이 감수하고 세수 때문에 못하겠다 하기에는 그것보다는 더 큰 어떤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야가 지금 배우자는 아예 그냥 전면 공제해주자는 쪽으로까지 합의가 됐지만 이번에 그거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 대신 자녀에 대한 부분들 크게 좀 받는 만큼 내는 걸로 손봤다는 큰 골자 설명을 해주셨어요. 확정이 되고 나서 또 궁금증이 생기면 그때 한번 또 세종 가시기 전에 국민들께 나서 설명하는 시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저는 실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꿀쇼 있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경제대꿀쇼. 지금 박정원 교수하고 하트 PD가 다른 스튜디오에서 대기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나요? 네. 하나만 하나만. 아까 예. 그 지금은 아까
보통 배우자가 예. 계시는 경우 이제 10억이 면세라고 이제 예, 보통 받아들이고 있고 맞는 말씀이고 뭐 두 번째는 5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상당수 언론에서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이 20억이 이제 면세다. 음. 그리고 배우자한테는 10억까지는 묻지도 예, 따지지도 예, 않고 예, 예. 빼주니까. 그렇게 다 나왔는데. 그러고 자녀들 2명이면 5억, 5억, 5억 5억. 빼주니까. 예. 근데 제가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은 내가 20억을 세금 안 내고 물려받는다고 했을 때 그걸 어머니가 10억 가져가시는 개념이 아니고 예. 아들, 딸 2명이서 20억을 아버지한테 다 받았을 때 예. 그걸 세금 없이 내가 다 물려받았다고 느끼는 거지. 음. 나는 5억씩밖에 안 받았는데 예. 어머니가 10억을 가져가고 그 어머니 10억은 나중에 가세가 될 텐데 아하. 야 정부가 그러네. 20억까지는 세금 없이 물려준다더라. 이해됐어요. 어차피 부모가 가지고 계시던 중에 한 분 돌아가신 거고 엄마가 계속 혹은 아빠가 계속 갖고 계시는 건데 그리고 그분 돌아가시면 또 세금인데 내야 어차피 되는데. 그래서 20억 공제는 사실 아니다. 20억을 자녀 세금 기준으로 없이 생각해라. 물려받을 수 예, 있다. 예. 넌 조금 반은 맞는 이야기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그 정부 특히 이제 세금과 관련된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Q&A로 쉽게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여러분 댓글쇼 오늘 경제 댓글쇼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